깊은 밤 초가 지붕 끝에서 불꽃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불꽃이 마른 볏짚이 한 올 두 올 붙더니 순식간에 지붕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의 세 식구는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미칠 듯이 숨이 차도록 멈추지 않고 짖었습니다. 발로 방문을 긁고 또 긁고 또 긁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연기, 몸을 태우는 열기. 불이야! 며느리 분이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이어 시아버지 석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자 도리가 없었습니다. 분이가 돌아보는 순간 강아지는 이미 불길 속 안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누렁아! 잠시 후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잠옷 자락을 이빨로 꽉 문 채 도리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쿵!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덩어리가 안방을 삼켰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마당에 선 세 식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만이 도리 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런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봄볕이 따뜻하던 그날로 재미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전상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봄이라고는 했지만 그의 봄은 봄 같지 않았습니다. 개울물이 발목도 채 오르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밭흙은 손으로 쥐면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모인 농부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3년째 하늘은 비를 아꼈습니다. 김석필은 날이 밝으면 논에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며느리 분이는 그런 시아버지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무서웠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이 집 살림을 꾸려온 사람은 며느리 분이었습니다. 아들 돌이 하나만 바라보며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석필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쓸 도롱이를 얻으러 비싼 기슭을 가로지르던 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익숙한 길이라 눈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렸습니다. 낑낑낑.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낑낑낑. 석필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짐승 잡는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쇠로 만든 발목 올무였습니다.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앞발이 끼인 채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 까만 눈, 몸집은 손에 쏙 들어올 만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아지는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석필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석필은 쪼그려 앉아 올무를 손으로 벌렸습니다. 발이 빠지면서 강아지가 풀밭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앞발을 땅에 짚으려는데 왼발을 내딛지 못하고 절뚝였습니다. 석필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석필이 마당에 짚을 깔기 시작하자 부엌에서 나온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뭡니까? 강아지. 그건 저도 압니다. 왜 데려오셨냐고요? 석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짚을 한 겹 더 깔고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먹을 것도 빠듯한 살림에 짐승밥까지 축낼 참이십니까? 올해 보리 수확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판에 발이 다쳤다.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등을 보고 있자니 말이 목구멍에서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 넓은 등이 5년 전부터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그날부터 마당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렁이. 이름은 도리가 붙였습니다. 황금빛 털이 누렇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석필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석필이 나가보니 마을 마름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남색 비단 저고리에 갖가지 반듯하게 쓴 차림이었습니다. 웃음이 먼저였습니다. 나으리, 요즘 논일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가물어서 걱정이지요. 하하. 석필은 대문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마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으리 논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샘물이 솟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석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뭄이 이리 길어지니 그 샘물 하나가 논 10떼기 값을 합니다. 제가 좋은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나으리도 짐 하나 덜고 저도 덕을 쌓고. 어떻습니까? 최마름이 꺼낸 가격을 듣는 순간 석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논 한 떼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밭을 그 헐값에 안 팔겠소. 어르신, 조상 땅이요. 최마름의 입과 웃음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금세 웃음을 붙였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건 아닙니다. 대문을 나서는 최마름의 뒷모습을 석필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만은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안에서 누렁이가 최마름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꼬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마름이 다녀간 뒤로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꽃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김석필이 논 아래서 샘물이 솟는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듣던 말이 날이 갈수록 무게가 붙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질수록 샘물 이야기는 커졌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 항상 최마름이 있었습니다. 석필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손이 어디인지.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마름이 노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압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 아전 둘이 석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금 체납 문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석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받아들었습니다. 세금을 밀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수확이 반토막난 3년 동안 마을 농부 절반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석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석필의 이름만 문서에 올라 있었습니다. 보름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전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돌아섰습니다. 석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 문 뒤에서 그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행주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엔 밭두렁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마름이 마을 사람 셋을 데리고 나타나 석필의 밭과 최마름 소유 땅의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경계였습니다. 돌로 표시해 둔 경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마름이 가리킨 새 경계선은 그 돌을 훌쩍 넘어 석필밭의 두둑한 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선이었습니다. 선대부터 여기였소이다. 이 어른들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최마름이 데려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필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오랫동안 이웃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석필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경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아에 소를 넣겠소. 최마름이 돌아선 뒤 석필은 경계석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조금 오래 감겼습니다. 그날 밤 결국 터졌습니다. 분이가 밥상을 물리고 나서 석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의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파십시오. 석필이 밥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 논 파십시오. 최마름 말대로 하십시오. 이러다 논도 밭도 다 빼앗깁니다. 세금 독촉에 경계 시비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리가 아직 6살입니다. 이 아이 앞날이 더 중합니다. 못 판다. 아버님, 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땅이 대체 뭐가 그리 중합니까? 죽은 사람 유산이 산 사람 목숨보다 중합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분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석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은 사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긴 침묵이 방 안을 눌렀습니다. 석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누렁이가 석필의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비볐습니다. 석필은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계 소송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석필 집 앞을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아전이 또 다녀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도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낮에는 마당에서 누렁이와 뒹굴고 저녁엔 밥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이 분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석필은 그 모습을 문간에서 바라봤습니다. 도리가 누렁이 배 위에 누워 깔깔거리는 장면을.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논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저 아래에 마르지 않은 샘물이 조용히 솟고 있었습니다. 팔지 않겠다. 죽어도. 그런데 문제는 최마름이 죽음 따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석필은 마을 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빌릴 수 있는 곳은 다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석필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분이는 알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내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소. 올해 수확이 워낙에 나빠서. 미안하오, 어르신. 문이 닫혔습니다. 석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분이는 그날 저녁 패물함을 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오는 비녀 하나, 가락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함을 닫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도리가 옆에서 어머니,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분이는 웃어 보였습니다. 입만 웃었습니다. 그 무렵 최마름 집에선 밤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하인 막도리가 드나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마을에서 말이 없기로 소문난 놈이었습니다. 최마름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면 막도리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렁이만 빼고 초가을 보름이 지나고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마을은 일찍 잠들었고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김석필 집 뒤편 볏짚을 쌓아둔 더미 옆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막돌이였습니다. 품 속에서 기름 먹인 헝겊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싯돌을 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집더미 밑에 헝겊 뭉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막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은 처음에 숨을 죽이듯 번졌습니다. 집 한 올, 두 올, 세 올.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길이 허리를 폈습니다. 볏짚 더미가 통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초가지붕 끝을 핥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렁이가 코를 세웠습니다. 마당 한켠 집자리에서 자던 누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눈이 뒤채 방향을 향했습니다. 귀가 바짝 섰습니다. 컹.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누렁이는 알았습니다. 달렸습니다. 석필의 방문 앞으로. 앞발로 문을 긁었습니다. 컹컹컹. 긁고 짖고 또 긁고 또 짖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석필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코를 치는 연기. 하늘이 붉었습니다. 불이야. 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먼저 코를 쳤습니다.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리를 안으러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운 날씨에 방문을 열어두고 잔 탓에 아이가 방 안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벌써 방 안 가득 찼습니다. 도라. 분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가 더 빨랐습니다. 이미 안방문을 비집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코로 냄새를 더듬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옷자락을 이빨로 물었습니다. 질질 끌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문 쪽으로. 분이가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강아지가 도리를 해친다.
달려들어 누렁이를 밀치려 했습니다. 누렁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분이를 향했습니다. 놓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리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쿵!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덩어리가 방 안을 삼켰습니다. 흙먼지와 불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분이는 도리를 덮쳤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누렁이가 도리 옆에 앉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물을 날랐습니다. 불은 새벽녘에야 잡혔습니다. 집의 절반이 타고 뒷채와 곳간이 무너졌습니다. 제 속에서 석필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땅 문서였습니다.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손바닥이 시커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필 가족은 무너진 집터 앞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도리만 누렁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지난 밤이 무서운 꿈이었나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최마름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 아전 둘을 나란히 세우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이런, 이 험한 변을 당하셨구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석필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최마름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마름이 아전 쪽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소유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관아 원칙이 그러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전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석필의 논밭이 소유 불명 토지로 기재된 문서였습니다. 석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 싸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서도 없고 돈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마름의 웃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움직였습니다. 누렁이가 움직인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마름이 아전 옆에 서서 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렁이가 코를 낮게 깔고 불탄 집 뒤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제 집 구석을 헤집는 것쯤이야 최마름은 아전에게 눈짓을 보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누렁이가 돌아왔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기름 먹인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려 가장자리가 까맣게 탔지만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곧장 석필의 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헝겊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석필을 올려다봤습니다. 석필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헝겊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기름이 배어났습니다. 방화에 쓰는 발화제였습니다. 석필의 눈이 천천히 최마름을 향했습니다. 최마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 불난 집에 그런 것 하나쯤이야. 그때 누렁이가 다시 달렸습니다. 이번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안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코를 땅에 바짝 대고 냄새를 쫓듯이 빠르고 확신의 찬걸음이었습니다. 석필이 따라갔습니다.
분이도 도리를 안고 뒤를 쫓았습니다. 불탄 집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최마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꺾고 우물을 지나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를 돌아서 그리고 멈췄습니다. 최마름 하인 막도리의 집 앞이었습니다. 컹컹컹. 누렁이가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긁고 짖고 또 긁었습니다. 뒷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막도리는 어딨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석필이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한켠 토방 위에 기름 단지 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솔가지 다발, 그리고 기름 먹인 헝겊 뭉치들이 마른 짚과 함께 묶인 채 쌓여 있었습니다. 방화에 쓰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누렁이가 물어온 헝겊 조각과 기름 냄새가 똑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도리가 뒷문으로 나오다 멈췄습니다. 모여 선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굳었습니다. 달아나려다 발이 얽혔습니다. 토방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마름 어른이 시켰소. 문서만 없애면 된다고,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마을 어귀 쪽을 향했습니다. 최마름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최마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두 곳으로 나가는 길목은 하나였고 마을 사람들이 그 길목을 알았습니다. 장정 셋이 달려갔습니다. 최마름은 마을 고개 아래서 잡혔습니다. 가시 벗겨진 채 나락밭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색 비단 저고리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막도리에 자백이 있었습니다. 기름 단지와 헝겊 도구가 증거로 올라갔습니다. 석필이 주워온 기름, 헝겊 조각이 덧붙여졌습니다. 사또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마름의 입이 열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샘물 땅을 빼앗으려 세금 독촉을 꾸미고 경계 분쟁을 조작하고 방화를 사주한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증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전이 최마름에게 받은 뇌물도 드러났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자를 이웃에 두고 살았으니 최마름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 늘 공손하게 웃으며 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석필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 저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재가 된 곳간을 무너진 뒤채를 바라봤습니다. 잃은 것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논밭, 샘물, 그리고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드는 누렁이. 석필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렁이가 코를 비볐습니다.
석필의 손이 누렁이의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천천히 한 번 쓸었습니다. 평생 쉽게 내밀지 못하던 손이었습니다. 옆에서 분이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리가 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누렁이 잘했죠. 분이는 대답 대신 도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최마름의 죄목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금 문서 조작, 경계 분쟁 사주, 방화 지시. 거기에 아전에게 건넨 뇌물까지. 하나하나 들춰낼수록 그 속이 얼마나 깊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판결문을 읽으며 2번 멈췄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거웠습니다. 최마름은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땅 일부는 몰수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아전 둘도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석필의 논밭은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땅 문서는 제가 되었지만 선대부터 그 땅을 경작해온 사실을 증언한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마름이 끌려가던 날 한 사람이 먼저 석필을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2, 3, 5 관아 앞에서 증언을 자청한 사람이 7이었습니다. 사또가 석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웃이 있었구나. 석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이 잠긴 탓인지 오래 들지 못했습니다. 집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지붕 위에 짚을 가져오는 사람, 흙벽을 바르는 사람, 점심밥을 싸들고 오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석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사람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그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발치를 기웃거리고 도리와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강아지 덕에 다 살았네. 누군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누렁이는 그 손 아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이 반쯤 다시 올라간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마당에 석필과 분이 도리만 남았습니다. 도리는 누렁이 배를 베고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타다 남은 집터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렁이 앞에 멈췄습니다.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을 들어 누렁이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온 날부터 한 번도 쓰다듬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누렁이가 눈을 들어 분이를 봤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한 줄, 2줄. 분이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누렁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석필이 그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분이의 굽은 등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말을 잃고 따뜻함을 잃고 그 10년 동안 이 며느리도 혼자였습니다. 석필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석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분이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이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논에 다시 물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논 아래서 조용히 솟았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도 그 논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나눠 썼습니다. 석필은 막지 않았습니다. 퍼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두레박을 내줬습니다. 도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물 왜 안 팔아요? 석필이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려 앉아 도리와 눈을 맞췄습니다. 내 아비가 이 논에서 자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 것입니다. 이 땅이 무엇인지, 이 샘물이 왜 흘러야 하는지. 누렁이가 논두렁을 따라 달렸습니다. 도리가 뒤를 쫓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석필이 그 뒤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 분이가 논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논이 흔들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밤이 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밤. 문서도 없고 돈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밤. 그 밤에 짖어준 것이 강아지 한 마리였다면 그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아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함정에 걸려 낑낑거리던 것을 말없이 품에 안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짚을 깔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누렁이가 갚은 것은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석필이 10년 동안 꺼내지 못한 그 손을 다시 내밀게 해준 것이었습니다.